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다시 불편하다 라고 하거나, 혹은 쉴 때는 괜찮은데 운동을 할 때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면 잠깐 풀어지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굳는다 라고요. 이런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통증이 계속될까요? 제 쪽에 오시는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웨이트도 꾸준히 하시고 선수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 보면 근육량이 적지 않은데 왜 아프게 되는 걸까요? 근육량이 많지 않은 분들은 골반이 불편하거나 어깨, 목 통증이 계속 있을 때 내가 근력이 부족한가? 혹은 근지구력이 약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진 않습니다. 근육량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요. 근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많냐, 힘이 세냐, 아니면 근지구력이 강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근육들을 안정적인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나눠서 설명드리면요, 근력이라고 하는 건 한 근육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가, 이거의 문제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최대 중량을 끌어올릴 때 필요한 능력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아픈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지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필요한 능력인데요. 지구력이 약하면 피로는 분명히 오거든요. 하지만 피로가 오는 것과 통증이 재발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관절을 담당해주고 있는 안정성 근육에 지구력이 부족하게 되면 이 안정성이 깨지게 되면서 뭔가 염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통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기능적인 용량을 말씀드립니다. 기능적 용량이라는 것은 근육 하나의 힘도 아니고 근육 하나가 버티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고관절, 천장관절처럼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에서 중심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은 다양한 강도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몸 전체에서 시스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바로 기능적인 용량이라고 합니다. 기능적인 용량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안정성이 생기고 손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관절 중심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뼈 위치가 맞아 있다 라는 뜻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절이나 신경, 근막, 감각, 시스템이 동시에 조율되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능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어떤 힘이 들어왔을 때 관절면에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고 심부 안정성 근육들이 반사적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이런 겉근육들의 과활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일상생활 부하에서 이런 기능적인 용량들이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동작을 할 때 불편하다,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하다 라고 하신다면 그 범위 이상으로 쓰시거나 그 이상의 힘이 들어오는 거를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계부터 계속 재활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기능적인 용량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범위가 정말 적어요. 1도도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훈련을 계속 해주셔야 기능적인 용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안정적인 움직임들이 커집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런 동작에서 불편하다, 아니면 이런 운동만 하면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절의 중심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랜 기간 사소한 증상 때문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운동하는데도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런 사소한 동작조차 통증이 나올까 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요. 실제로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관절의 중심화가 잘 유지되는 기능적인 용량이 큰데 나는 사소한 동작에서 관절의 중심화가 잘 유지가 안 되는 상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인정하고 끝이 아니라 이 관절의 중심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꼭 찾으시고요. 그 범위 내에서 천천히 운동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점점 정상 범위의 움직임까지 다 가능하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감이 나오는 거를 단순히 근육이 뭉쳤다 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사실은 신경계가 부담을 받기 때문에 보상 패턴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보상 패턴이 무조건 나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도한 보상 패턴 때문에 특정 근육은 계속 과활성화되고 관절은 중심을 잃게 되고 통증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도 겉에 있는 근육들은 키울 수 있어요. 몸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관절의 중심화가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안정성이 점점 무너지게 되고 통증은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운동하는 패턴들을 보면 전부 다 보상작용으로 인한 움직임들인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런 불편감이 있는 분들께 무작정 근력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먼저 기능적인 검사로 관절의 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안정성으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재활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만 훈련을 해야 되고, 이 과정들 속에서 근육들이 올바른 순서로 움직이고 근신경이 재활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이 다 깨졌어도 보상 패턴들이 잘만 적용이 되면 90 넘어까지 전혀 문제 없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불편감이 계속 든다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기능적인 용량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식들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